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점을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균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약간 선생님도 약간 당황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평균 점수가 한 70, 한 5점 정도를 예상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변별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제 75점을 예상했는데 평균 점수가 60, 한 4점, 그러니까 10점 정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를 더 틀렸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을 낼 때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가장 이제 가장 잘한 친구 그리고 가장 이제 낮은 점수 이렇게 있으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잘한 친구랑 못한 친구가 비슷하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중간이 많이 분포하는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형태의 곡선을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요 친구들의 평균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냐 점수가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랑 낮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가 조금은 어려웠는지 좀 쉬웠는지를 평가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75점 정도를 예상했고 우리가 뭐 코로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좀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친구랑 낮은 친구에 대한 변별력,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랑 안 한 친구가 좀 이렇게 티가 좀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말 평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하면 기말에서는 충분히 또 만회할 수 있는 어,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쳐봤으니까 기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스타일이나 시험 문제에 대한 그 스타일을 좀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보다는 아마 기말평가 때는 평균 점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답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쓴 답이 정답이었는지 아니면 오답이었는지가 궁금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시험 문제를 보면 일단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1번. 1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대표적인 오답이 어떤 게 있었냐면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오답이 정답률은 높았어요. 근데 틀린 친구들이 쓴 오답이 평면, 그 다음에 조닝이라고 쓴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건축 시스템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오답이 있었죠? 공간 계획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었고 공간 시스템이라고 쓴 친구도 있었고 배치라고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 빌딩 테크놀로지 시스템이라고 쓴 친구도 있는데 다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오답이 있었지? 공간 시스템이라는 오답이 좀 많았어요. 공간 시스템. 배치라고 쓴 친구들도 좀 많이 보이고 내부 계획이라고 쓴 것까지는 정답 처리가 되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내부 시스템이죠. 내부 시스템 또는 인테리어 시스템이라고 쓴 거는 정답입니다. 내부 시스템 또는 인테리어 시스템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 조금 오답이 조금 있었고요. 2번 정답이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조 시스템 또는 구조적 시스템 둘 다 정답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정답을 많이 맞췄어요. 뭐 1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공간이라고 하는 요 공간 배치 요 단어 때문에 오답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구조라고 하는 게 아예 여기 써 있죠.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 여기 빌딩 시스템의 네 가지라고 여기 문제에 여기 나와 있잖아. 빌딩 시스템의 네 가지 하위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거의 공부한 친구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좀 헷갈렸겠지, 그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네 가지를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게 헷갈릴 게 없는 거였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1번 정답은 내부 시스템이었고 2번은 구조적 시스템, 3번은 설비 시스템, 4번은 외피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틀린 친구들은 좀 아쉽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4번이 의외로 좀 많이 틀렸는데 정답은 외피 시스템인데 외피 시스템이라고 안 쓰고 뭐 외부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오답입니다. 외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은 일단 틀렸다. 틀렸다. 외벽 시스템이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외벽이 좀 많아. 외벽. 외벽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외피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 외관 시스템도 있어. 외관 시스템. 그래서 좀 아쉽겠지만 오답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외피 시스템이라고 쓴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환기라고 쓰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 근데 공부를 약간 하다가 말았는지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설비라고 쓴 친구들은 정답이지만 그 외에는 오답이었다. 2번 같은 경우만 구조적 시스템 또는 구조 시스템 둘 다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5번이 정답이 협력 설계 또는 설계 협업이라고 쓰면 정답인데 설계 협업 프로세스라고 쓴 것까지는 선생님이 정답 처리했어요. 근데 통합설계라고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통합설계. 통합설계랑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랑 통합설계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협업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 처리했어요. 그 외에는 틀렸다. 통합, 특히 통합이 제일 많아. 협업까지도 정답 처리했어요. 협업. 협력 설계. 이것도 정답 처리했고. 그 외에 IPD라고 쓰고 옆에 건축 협업 프로세스라고 쓴 친구 있는데 이거는 정답을 두 개를 적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어요. 그랬을 때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정답을 두 개 쓴 친구는 정답이 IPD라고 쓴 것 때문에 틀렸어요. 땡입니다. 정답을 하나만 써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아쉽지만 틀렸다. 그죠?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BIM이라고 쓴 친구도 있어.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설명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재밌죠? 5번 답이 6번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설계 협업이라고 하는 게
5번 문제의 정답이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6번의 답은 발주자와 설계자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주체 간의 협업 문제점을 서술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지 주체 두 가지를 적어야 돼요. 주체를 적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그러니까 설계자와 발주자라고 쓰는 게 정확한 답인데 설계자, 발주자라고 순서와 상관없이 두 개를 적으면 정답. 근데 여기에 다른 거를 쓴 친구들은 틀렸다. 발주자만 적은 친구들도 있는데 틀렸다. 그죠? 여기에 설계자에 건축가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건축가까지는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오답이 있었지? 건축주만 쓴 친구 있는데 틀렸고요. 대체로는 발주자만 적어서 틀린 친구들이 좀 많고 건물주라고 쓴 사람 있는데 건물주까지는 정답 처리했어요. 건물주까지는 같은 의미라고 보고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발주자와 설계자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까지는 정답 처리를 했지만 그 외에는 오답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클라이언트라고 쓴 사람인데 이것도 정답 처리했습니다. 7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정답은 여기 보면 정답은 설계자와 엔지니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답 처리했어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설계자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정답. 근데 시공자라고 쓴 사람 많아. 시공자는 아니야. 그래서 시공자는 틀렸어요. 오답입니다. 설계자와 시공자라고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답이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만 쓴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와 설계자라고 쓴 것까지는 엔지니어링의 범위다 라고 생각해서 정답 처리가 됐고요. 협력업체까지도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시공자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다 일단은 오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오답에 엔지니어라고 쓴 친구 있어. 이 용어 자체를 틀렸어. 이건 오답입니다. 제일 많은 게 시공자. 시공자 괄호치고 엔지니어라고 쓴 것도 오답입니다. 시공자라고 쓴 사람은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시공하는 사람 괄호치고 엔지니어 역시 틀렸습니다. 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틀린 걸로 봅니다. 오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넘어가서 8번 문제랑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공부를 꼼꼼히 봤다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사실 완전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많이 헷갈리긴 했죠. 우리가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게 4개밖에 없잖아. 그죠? 기획, 계획, 기본, 실시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4개 중에 2개를 쓰는 거였어 사실. 그래서 정답률도 높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오답을 많이 쓴 친구들이 어떻게 썼냐면 8번 정답이 계획 설계, 9번 정답이 기본 설계인데 8번에 기본 설계 쓰고 9번에 실시 설계라고 쓴 친구들이 많아. 그 친구들이 제일 오답이 많아. 그런 친구들은
아쉽지만 오답. 거꾸로 쓴 친구들도 있지. 8번에 기본 설계 쓰고 9번에 계획 설계라고 쓴 친구들도 있어. 예, 역시 오답. 그 다음에 기획 설계라고 쓴 친구들 있는데 기획 설계는 이제 아쉽지만 오답. 그래서 실시 설계를 썼다가 오답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 그죠? 좀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오답 처리가 됐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는 좀 틀렸어. 오답률이 조금 있더라고. 물론 정답률이 훨씬 높긴 한데 오답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였는데 틀려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은 BIM입니다. BIM인데 오답자를 보면 BIM이라고 안 쓴 친구들은 뭐라고 썼냐면 통합설계라고 쓴 친구 있는데 틀렸고요. 다음 또 오답이 2D 프로세스라고 쓴 친구들이 있어요. 틀렸고, 역시 통합설계라고 쓴 친구들 좀 있어. 틀렸고, 또 틀린 친구가 아무래도 정답이 워낙 많다 보니까 틀린 친구들이 잘 없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다 BIM을 맞을 썼어요. 통합설계라고 쓰는 친구들이 간혹 보여. 이 친구들은 아쉽지만 틀렸고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구조 기법이라고 문제를 냈어요. 구조 기법이니까 다양한 구조 기법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구조 기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헷갈렸겠지, 그죠?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답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았어.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답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답자들이 나왔어요. 틀린 정답을 보면 오답자 대표적인 게 파라메트릭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또 오답을 보면 히든 뭐라고 썼네?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썼지? 막구조라고 쓴 친구 있는데 막구조 아닙니다. 막구조라고 쓴 친구들이 좀 제법 보여. 압축구조 가로치고 막구조라고 쓰는 사람 틀렸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그래도 정답자가 워낙에 많아서 프리스트레스 법이라고 쓴 사람인데 이거는 정답입니다. 네, 뭐 요정도네요. 아이고. 자, 11번은 정답은 프리스트레스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정답을 적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틀린 친구들이 있었죠. 오답자가 뭐라고 썼냐면 오답자가 많진 않은데 그린하우스라고 쓴 친구들이 있었어. 그린하우스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또 오답자가 대부분 다 맞추긴 했어.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쓴 사람 있는데 틀렸고요. 패시브 디자인하고 액티브 디자인은 뭐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상관없이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온실이라고 쓰고 열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다 틀렸어요. 자연에너지라고 쓴 사람 있는데 역시 틀렸고, 열 환경이라고 쓴 친구도 있어. 틀렸습니다. 패시브, 그 다음에 액티브라고만 쓴 친구 있는데 이거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패시브 디자인, 액티브 디자인이라고 쓰는 사람도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제로하우스라고 쓴 사람인데 이거는 틀렸고요. 패시브 건축, 액티브 건축, 이거는 정답. 액티브 할 때 여에이 쓴 사람 있고 아에이 쓴 사람 있는데 패시브, 뭐 액티브 상관없이 아에어를 쓰든 어에이를 쓰든 둘 다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번역 한글로 쓰는 과정에 뭐 오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 처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틀린 게 생각보다 14번 문제 좀 많이 틀렸어요. 14번 문제의 답은 태양광이었는데 정답은 태양광 또는 데일라이트였는데, 오답자 보면은 향이라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향 틀렸고요. 그 다음에 빛 환경이라고 쓴 사람, 빛이라고 쓰거나 빛 환경이라고 썼는데 이것까지는 태양광이랑 같은 의미로 보고, 여기까지는 문제에 친환경 건축의 자연 요소라고 내기는 했지만 빛 환경까지는 정답으로 했습니다. 근데 태양열, 이거는 아니야. 태양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이제 오답입니다. 태양열은 아니에요. 태양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틀렸고요. 빛이라고 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 처리했습니다. 빛. 그 다음 다른 오답을 보면 대부분은 태양광이라고 썼기 때문에 됐는데, 태양빛이라고 쓴 사람인데 이것도 정답 처리했어요. 태양빛. 태양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렸고, 자연광이 있어요. 자연광. 이것도 정답 처리했습니다. 자연광 정답 처리했습니다. 어쨌거나 빛이라고 쓴 것들은 정답 처리가 되는데 광이 아닌 다른 거는 틀렸어요. 채광은 다른 의미야. 그래서 채광은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채광은 틀렸습니다. 채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채광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태양까지만 쓴 친구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 태양까지만 써가지고. 그래서 고민 끝에 태양까지만 쓴 친구를 태양열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어. 태양까지만 쓴 친구들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태양은 오답입니다. 태양은 오답 처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또 어떤 오답이 있었냐면 빛 환경,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맞았다고 했고, 데일라이트라고 쓴 사람 맞았고, 열 환경은 아닙니다. 열은 틀렸고요. 열 에너지라고 쓴 친구도 있는데 역시 틀렸고요. 태양열 에너지 틀렸고요. 햇빛은 정답 처리했습니다. 햇빛은 정답 처리했고, 빛 정답 처리했고, 태양까지만 쓴 친구는 역시나 틀렸습니다. 태양까지만 쓴 친구는 오답. 그 다음에 태양 쓰고 괄호치고 태양광이라고 썼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옆에 태양 쓰고 태양광이라고 딱 써놨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부터가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건데 15번의 정답은 건축 설비입니다. 건축 설비가 정답이었는데 오답을 보면 설비라고 쓴 건 일단 정답이고요. 시스템이라고 쓴 사람은 오답. 시스템은 오답이고 설비까지만 쓴 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친환경 건축이라고 쓴 사람 있는데 틀렸고 대부분이 뭐 설비나 건축 설비라고 써가지고 되긴 했는데 틀린 사람 중에 EMS라고 쓴 사람인데 오답. 친환경 건축이라고 쓴 사람 오답. 아트리움 쓴 사람 있는데 오답. 친환경 건축 오답. BIM이라고 쓴 사람 있는데 오답. HVAC이라고 쓴 사람 있는데 오답. HVAC도 쓰려면 HVAC를 전부 다 대문자 써야 되는데 H만 대문자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답이었고요. 스마트 건축이라고 쓴 사람 있는데 역시 오답.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정답률이 꽤 높아요. 설비나 건축 설비라고 쓴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답률이 꽤 높았고 스마트 빌딩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 틀렸고요. 윈도우 코팅 틀렸고요. 이 정도네요. 대부분은 설비 또는 건축 설비라고 써서 정답 처리가 됐고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게 16번하고 17번이야. 16번하고 17번. 요 두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요구되는 설비는 무엇인가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비라고 쓰는 게 정답인데 그죠? 무슨 설비라고 쓰는 게 정답이었는데 여기도 17번도 마찬가지 18번도 마찬가지 무슨 설비 무슨 설비 무슨 설비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나봐. 그래서 오답을 보면 16번 먼저 오답을 보면 전기설비라고 쓴 사람 있어. 전기설비 틀렸고요. 일단 정답은 공조설비였어요. 공조설비. 근데 전기설비라고 쓴 사람이 꽤 많아. 전기설비는 틀렸어요. 그리고 공조기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오답. 냉난방설비 이것도 오답. 오답. 생활설비 오답. HVAC 당연히 오답. 난방설비 당연히 오답. 공조 시스템이라고 쓴 거는 정답입니다. 냉난방 설비는 틀렸습니다. 냉난방 설비라는 오답이 좀 많아. 틀렸어요. 전기 샤프트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틀렸고 여기 보면 기계 공조 설비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기계 공조 설비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기계 공조 설비는 정답. 온도 제어 설비 틀렸고 기계실이라고 썼는데 틀렸고 PS라고 썼는데 틀렸고 공조 시스템은 아까 정답 처리했고 냉난방 틀렸고 전기 설비실 틀렸고 EPS라고 썼는데 틀렸고 냉난방 설비라고 쓴 사람이 좀 많아. 오답입니다. 아쉽지만 냉난방 설비는 틀렸습니다. 보일러실이라고 쓴 사람도 있네요. 오답. 실내 기후 환경 틀렸습니다.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다 오답. HVAC 설비 오답. HVAC 냉난방 오답. 공조 위생 설비라고 쓴 사람 있어. 위생이란 말이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오답입니다. 공조 위생 설비 오답. 온도 설비 오답. 컴포넌트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오답. 냉방 난방 오답. 공조용 샤프트라고 썼어. 샤프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순간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조용 샤프트 오답. 자, 이렇게 해서 오답자들 이야기해 줬고요.
17번의 정답은 환기설비였습니다. 환기설비. 환기설비. 그래서 환기까지 쓴 거는 정답입니다. 환기까지. 근데 17번에 많이 쓴 게 공조라고 쓴 사람이 많아. 틀렸습니다. 공조설비라고 쓴 사람 틀렸고, 덕트 틀렸고, 실내 기후설비 틀렸고, 환기라고 쓴 거는 정답이지만 나머지는 틀렸어요. 급기배기설비 틀렸고요. 배관 틀렸고요. 덕트 샤프트 틀렸고요. 공조설비라고 써놓은 사람들이 좀 있어. 공기설비 이렇게 쓰는 사람 좀 있어. 다 틀렸습니다. 기계실 틀렸고, DS 틀렸고, 여기에 환기설비실이라고 썼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환기설비실까지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환기설비실. 그 다음에 환기, 공조설비 이렇게 같이 쓴 사람 있는데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환기랑 공조랑 같은 의미가 아니라서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환기 괄호치고 통풍 오답입니다. 덕트 설비 오답. 공기 정화조 오답. 통풍 설비 오답. 전기용 샤프트 오답. 네, 이렇게 오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 18번의 정답은 위생설비였습니다. 위생설비. 위생이라고 쓰거나 위생설비, 위생설비실까지는 정답 처리했어요. 오답을 보면은 파이프라고 쓴 사람 있는데 오답. 급배수 설비 오답. 수조 설비 오답. 급수 오답. 급배수 설비 오답. 급배수라고 쓴 사람들이 좀 많아. 배관 샤프트 오답. 배수 설비 오답. 급수 설비 오답. 급배수 설비 오답. 샤프트 오답. EPS 오답. 위생까지만 쓴 거는 정답. 파이프 샤프트 오답. 급수 급탕 설비 오답. 냉각 장치실 오답. 물 환경 오답. 공조 단말기 오답. 수질 설비 오답. 급수 오답. 배수 오답. 급배수 다 오답. 위생용 샤프트 오답. 샤프트를 안 썼으면은 좋았을 텐데 샤프트라고 들어가서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이야기했고 19번의 정답은 스마트 빌딩이었습니다. 스마트 빌딩. 19번부터는 이제 교재에서 나갔죠. 교재. 우리가 책으로 공부한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갔는데 19번부터 25번까지는 제법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답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 19번의 오답자가 꽤 많아. 정답은 스마트 빌딩인데 오답자를 보면 통합 프레임워크 오답, 빌딩 시스템 오답, EPMS 오답, 빌딩 통합 관리 시스템 오답,
POE 오답. 인터넷 오답, 빅데이터 오답, EPMS 오답, 임대 제공 서비스 오답, IP 오답, 전력 분산 시스템 오답, 빌딩 시스템 오답, 빌딩 자동화 시스템. 이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오답 처리했습니다. FPMS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FPMS 어쨌든 오답.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적은 거는 정답 처리했습니다. 스마트 빌딩 시스템 이거는 정답. IPPOE 오답. 통합 프레임워크 오답. EMS 오답. BEMS 오답. 스마트 그리드 오답. 빌딩 시스템이라는 오답이 좀 많이 보여. 빌딩 시스템 틀렸고요. 통합 시스템도 좀 많이 보이지만 오답. EPMS 오답. 통합까지만 쓴 친구 있는데 오답. POE 오답. IPPOE 오답. FPMS 오답. 네, 이렇게 해서 오답 처리했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서 자, 20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여기에 힌트가 나가 있는데 기후에 관련된 역할, 온도, 습도, 공기 흐름, 공기 질이라고 힌트를 줬죠. 공기조화 시스템 또는 HVAC 또는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까지 정답. 그 외에는 오답 처리했습니다. 일단 공기조화 시스템은 이제 정답이고요. HVAC 시스템 정답 했는데 HVAC 중에 HVAC을 이제 소문자로 쓴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답을 보면 빌딩 자동화 시스템 오답이고요. HVAC 중에 HV가 아니라 HVAC라고 쓴 사람 있어. 오답 틀렸고요. EPMS라고 쓴 친구들 FPMS 좀 많이 보이는데 오답. 디밍 제어라고 쓴 사람 있어. 오답. HVAC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틀렸어. 소화 설비 오답. 환기 시스템 오답. 공기 조화기까지 썼는데 이거 오답. 빌딩 자동화 시스템 오답. HVAC 제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정답 처리했어요. HVAC 제어까지.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정답 가르쳐 드렸고요. 21번의 정답은 조명 설비 또는 조명 제어 시스템이 정답입니다. 조명 시스템이라고 쓴 사람 또는 조명 설비, 조명 시스템 이거는 정답 처리했고요. 오답자들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조명까지만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 처리했어요. 조광기라고 하는 오답이 있었습니다. 조광기 아니고요. BEMS 아니고요. 차양 아니고요. 구조 디자인 아니고요. EPMS 아니고요. BEMS 아니고요.
사용자 측정기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요. 접근 통제 시스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적을 때 단답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지 않은 것들은 오답입니다. 사실 공조 단말기 오답이고요. 자,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답자가 많아요. 이 문제는 정답자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오답자가 많은 문제는 22번 문제가 오답자가 많았어. 이 문제가 좀 어려웠나봐, 여러분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수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정답은 일단 EPMS가 정답입니다. EPMS라고 쓴 사람들은 정답이고요. 틀린 오답을 보면 전력 시스템 오답이고요. 접근 제어 시스템 오답이고요. 운영 워크스테이션 오답이고요. 전기 전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오답 처리했습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고 전기 전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뭐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답이 EMS도 다 정답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EPMS가 아닌 나머지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전기전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쓴 사람은 틀렸고요. 간혹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쓴 친구들 중에 EPMS를 EMPS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틀렸어요. EMPS라고 쓴 사람 틀렸고 전력관리 시스템 역시 틀렸고요.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쓴 친구도 있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안전보안 시스템 틀렸고요. EMS라고 쓰는 사람 있는데 틀렸습니다. EPMS 외에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전력 시스템 평가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EPMS만 정답. 중앙 운영 워크스테이션 틀렸고요. 모니터링 틀렸고요. EMS 틀렸고 전력 제어 시스템 틀렸고 모니터링 틀렸고 FPSE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틀렸고 정답에 EMS랑 EPMS를 둘 다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오답 처리했습니다. 하나만 적어야 되는데 두 개를 적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오답이에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시설관리 시스템 오답, IP라고 쓴 사람 오답, EMS 시스템 오답, 스마트 그리드 오답, IP, POE 오답. 네,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가 좀 많이 틀렸어요. 좀 많이 틀렸습니다. 23번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맞췄어요. 정답 23번의 정답은 와이파이였죠. 와이파이였는데 이 와이파이 여기 보면 핫스팟이라고 우리가 써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힌트였는데 그죠? 핫스팟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몰랐는지 와이파이를 아쉽게 틀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오답은 POE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오답 POE가 좀 많이 보여요. 프로토콜 오답입니다. IP, POE 오답 POE가 좀 많이 보여요. POE 다 오답. 한글로 와이파이 쓰거나 영어로 와이파이 쓰거나 상관없이 둘 다 정답 처리됐고 IoT는 오답입니다. 비디오 이거 뭐지? EMS라고 쓴 친구 있는데 오답, IoT 오답, IP 제어 시스템 오답, 인체 감지 센서 오답. POE가 좀 많이 보여. POE라고 쓴 사람이 많은데 POE 아닙니다. HEMS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오답.
스마트 그리드 오답, 네트워크 오답, EMS 오답. EPMS라고 쓴 사람도 있네. 오답. IP, POE 다 오답. IP만 쓴 사람 오답.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고. 자, 24번의 정답은 스마트 미터기 또는 스마트 계량기가 정답입니다. 보면은 EPMS라고 쓴 사람 있는데 틀렸고요. IPPOE라고 쓴 사람 있는데 틀렸고, 통신기술 틀렸고, 중앙운영 워크스테이션 틀렸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쓴 친구도 있어. 스마트 그리드라고 쓴 친구인데 틀렸고, FPMS 틀렸고, EMPS 틀렸고, 오픈 데이터베이스 틀렸고, 비디오 감시 시스템 틀렸고, IPPOE 틀렸고, EMS 틀렸고, EMPS 틀렸고, HEMS 틀렸고, POE라고 쓴 친구도 많이 보이는데 틀렸고, EMS 틀렸고, 스마트 전기 멀티탭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스마트 전기 멀티탭이랑 스마트 미터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EPMS 틀렸고요. 스마트 전력 계량기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정답. 스마트 그리드는 틀렸고, POE 틀렸고, 스마트 전력기라고 썼는데 이건 땡입니다. POE 당연히 틀렸고, PMS 틀렸고, EMS 틀렸고, EMS, EMP, EPMS, EMS 틀렸고, 스마트 멀티탭 틀렸고, IP 틀렸고, EPMS 틀렸고, 카드 리더기라고 쓴 사람인데 틀렸고, 스마트 하우스라고 쓴 사람인데 틀렸고, IPPOE 틀렸고. 자, 이렇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24번이. 자, 25번도 굉장히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답자가 많이 보였어요. 정답은 보행자 계수기였습니다. 보행자 계수기. 대부분 보행자 계수기라고 잘 썼는데 오답을 보면 인간 개화기 오답이고요. CCTV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틀렸고, 유동정보 틀렸고, 출입자 계수기라고 썼어요. 출입자 계수기.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보행자 계수기랑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입자 계수기라고 쓴 것까지는 정답했습니다. 보행자 계수기가 정답이지만 그렇게 했고, 보행자 개수 제어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오답입니다. 출입 카운트 시스템이라고 썼는데 이게 약간 안 맞아요. 시스템이라고 쓰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기계를 물어본 거라서, 그죠? 개수기를 물어본 건데 시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거는 오답 처리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답이고요. 영상 감시 시스템 오답. 피플 카운터라고 썼는데 이거는 영어로 보행자 계수기를 피플 카운터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정답. BMS 오답. 보안 개통기 오답. 보수계 측량기 오답. H백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오답. 보행자 차팩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답입니다. 차팩이랑은 다른 거죠. 이용자 통계라고 쓴 사람도 좀 아쉽지만 틀렸고요. 보행자 통계기라고 썼어요. 통계기. 이게 통계기랑은 또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거는 오답입니다. 보행자 통계기는 오답.
people 카운터 정답. POE 틀렸고요. 사용자 계수기, 사용자 측정기라고 썼는데 이게 약간 사용자 계수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긴 한데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답 처리를 해드렸어요. 보행자 계측기, 약간 단어가 약간 그렇긴 한데 일단 의미상 맞는 말이라서 보행자 계수기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는 선생님이 다 이미 내서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따로 찾아오거나 하면 너무 번잡하고 불편하니까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로 여러분들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에서 틀렸는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평균 점수 아까도 말했지만 60, 한 3점, 64점 정도 나옵니다. 64점 정도가 나오니까 평균 점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에 포함됐다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내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들었다,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기말 평가할 때는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이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좀 더 분발해서 기말 평가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중간 평가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